2019년 전 21살,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학비에 월세까지 가난한 주머니 사정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바탕 손님이 지나간 늦은 밤, 진열대 재고를 채울 때였어요. 편의점마다 한쪽 벽에 음료가 진열된 냉장고가 있잖아요. 이 냉장고 뒤엔 매장 안에선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요. 비어있는 칸을 채우고 있는데 빨갛게 충혈된 두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이 손님이 왔나? 다시 고개를 들어봤는데 절 보던 눈도 사람 실루엣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매장으로 가서 한 바퀴를 둘러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잘못 봤나? 갸웃대며 계산대로 돌아갔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는데 나 이 소리 진짜 싫어. 구두 소리. 매장을 도는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손님이 없었는데? 네, 분명히 손님이 들어오는 기척을 못 들었거든요. 순간 조금 전 보니 새빨간 두 눈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숨어 있었나?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잔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요. 얼굴은 긴 생머리로 덮여서 보이질 않았어요. 죽일 거야. 뒤로 물러서는 순간 뭐지? 좋은 거야? 눈을 떠보니 고요한 편의점. 근데 더 무서워. 저렇게 하면 더 무서워. 계산대에 앉아서 깜빡 졸았던 거예요. 그럼 뭐지? 근데 아니 꿈이 너무 꿈이 이상하다. 어찌나 생생했던지 그러니까, 꿈이 너무 이상한데. 등줄기엔 여전히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참 운 나쁜 날이다. 꿈에서도 별 손님을 다 본다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전 어제 일은 잊고 학교 수업에 편의점 알바까지 다시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늦은 밤 근무를 마친 후 평소처럼 집에 걸어갈 때였습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등 뒤에서 여자 구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흘끗 뒤를 돌아봤더니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왜 오는 거야? 여잔 제가 돌아보자마자 등 뒤에서 뭔가를 꺼내들었는데요. 말이 선 칼이었어요. 여잔 내뱉는 숨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다가서선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제 허리춤에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왔어요. 끔찍한 고통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던 그때 하나 씨, 일어나요. 아, 또 꿈이야?
분명. 눈을 떠보니 편의점 계산대. 뭐야? 교대하러 온 다음 타임 알바생이 절 깨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졸았던 거예요. 자꾸 나타나네 보면. 일단 뭐 정신없이 교대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아니 아무리 꿈이라지만 연달아 2번이나 악몽을 꾸니까 저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찝찝하지. 저도 모르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죠. 어느새 꿈에서 여자를 만난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꿈이랑 비슷한데. 방금 꿈 때문에 왠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때 또 나타나겠다. 이거 뭐지? 꿈에서 들었던 그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엔 온통 여길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 전 곧장 눈앞에 보이는 상가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칸 문을 잠그고선 급히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죠. 떨리는 손으로 겨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구두 소리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5분) (10분) 너무 오래 있어. 한참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이어졌고 참다 못한 전 바닥에 바짝 붙어서 칸 밑으로 밖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나갔나? 옆칸 벽 위로 빨간 원피스 그 여자가 절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자 몸을 고꾸라뜨려서 점점 제게 다가왔고 전 여자의 손끝이 닿기 직전 간신히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마침 절 데리러 온 남자친구가 도착했더라고요. 전 곧장 남자친구와 집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너무 끔찍한 악몽을 꿔 헛것을 봤을 거라며 자 연결되는 푹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절 달래줬어요. 하지만 이날 이후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길을 걸을 때, 알바할 때 자꾸만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한영이야 뭐야? 마치 한영이야? 빨간 원피스를 입은 귀신이 제게 따라붙은 것 같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흐른 어느 밤, 제 방 책상에 앉아서 밀린 과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등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문이 이만큼 열려 있더라고요. 야 이거 들어왔네. 내가 문을 닫았었는데?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에 핏기 없는 얼굴. 여잔 제 발목을 꽉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는데요.
순간 아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뭐 대전 부당을 찾아간가 그래 이거. 살짝 안도를 하면서 한숨을 몰아쉬는데 등 뒤에서 끼 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야.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 칠흑같이 어두운 거실뿐이었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똑같아. 나 꿈에서 깼는데? 아직 꿈인 건가? 혼란해하고 있던 그때 품에서 칼을 꺼내서 제 눈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자꾸 이런 꿈 바꾸냐고! 얼른 꿈에서 깨길 눈앞에 여자가 사라지길 간절히 빌었어요. 이제 막 제 허리에 차가운 칼날이 닿는 그 순간 아 왜 이렇게 전화를 뭐야 뭐하니 새끼야. 남자친구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절 위협하던 여자를 잡아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꿈이 아니라 진짜였던 거예요. 너 뭐야? 여잔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발버둥 쳤고 두 사람의 몸싸움이 이어졌죠. 그때 여자의 얼굴이 보이는데 꿈에서 본 여자가 아닌 처음 보는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인 거예요. 빨간 립스틱에 새하얗게 화장을 한 기괴한 모습이었어요. 뭐야? 사람인 거지, 지금? 범죄야. 경찰서에 가서 상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다가 호칭을 그 여자라고 하니까 경찰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갸우뚱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남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여장을 하고 그랬구나. 빼빼마른 그런 체형에 머리는 가발로 세밀하게 등장을 하고 얼굴에도 좀 화장을 그 화장실에서부터 와 큰일 당할 뻔하셨네. 골목에서 절 쫓아왔던 것도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것도 귀신인 줄 알았던 여자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이 남자였어요. 경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머릿속엔 다른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꿈에 자꾸만 나왔던 빨간 원피스 여자. 꿈속의 여자는 분명 남자와 다른 얼굴, 아예 다른 사람, 제 또래 여자였거든요. 돌이켜보니 전 이 여자가 나온 꿈을 꿔서 남자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경각심을 빨간 도와준 거네. MBC에 또각또각 하면서 다가오는 소리라던가 흉기로 찌르는 상황이 꿈이랑 거의 흡사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꾼 꿈은 매지모 그 꿈을 꾸고 그 일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동안 당했던 피해자들이 꿈으로 약간 좀 표현을 해준 게 아닌가. 경고하려고 나. 그래 꿈도 이제 경고의 기능이 있으니까. 만약 제가 악몽을 꾸지 않았다면 빨간 원피스를 입은 남자와 마주친 수많은 순간 제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7년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에만 가면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쿠다사이 아 이거 아직도 안 해. 분신사바.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쿠다사이. 당시 한창 공포물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친구들과 모이기만 하면 강령술뿐만 아니라 온갖 무서운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그땐 그렇죠. 혹시 저주인형 본 적 있어? 응. 내가 일본에서 공수해 왔거든. 봐봐.
특히 제 베프 은희가 그 분위기를 아주 맛깔나게 잘 살려서 쉬는 시간만 됐다 하면 다 함께 은희주의로 모여서 그래. 괴담회를 그런 시작하곤 거 잘하는 했습니다. 사람도 있어. 그날도 저와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 듯 빠르게 은희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은희가 살짝 긴장을 한 것처럼 호흡을 가다듬더니 뭔데? 얼마나 무서운데? 빨리 얘기해줘 얼른. 그래, 빨리 말해봐. 너희가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 진짜 책임 안 져. 아 무서워. 친구 빈도비 줘. 그러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는 듣자마자 저주에 걸리는 진짜 무서운 이야기야. 우리도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한 동네에 외동딸을 키우는 젊은 부부가 있었대. 여러 번의 유산 끝에 귀하게 얻은 딸이라 금이야 오기야 정말 소중하게 키웠다고 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의 출장으로 혼자 딸을 보고 있던 아내가 집에 딸을 두고 장을 보러 가게 됐는데 몇 시간 후에 돌아오던 길에 아내는 집 근처에서 뭔가를 목격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아. 왜? 무슨 일인데?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집 현관문이 멀리서 보기에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활짝 열려 있었던 거야. 뭐 어떡해? 야, 누가 들어온 거야? 도둑인가? 그거는 근데 이 얘기를 해줘도 되나 모르겠네. 아니 이거 듣자마자 저주에 걸린다니까? 야, 괜찮다고. 빨리 말하기나 해.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알았어. 아내는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막 집 앞으로 뛰어갔어. 민지야, 민지야 어딨어? 엄마 왔어. 그런데 전망만이 가득한 집안. 서둘러 불을 켜자 그 광경은 정말 참겠어. 여기저기 흩어진 옷가지들과 엉망이 된 서랍장, 또 마구잡이로 찍혀있는 발자국,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딸의 망가진 머리핀까지. 느낌이 안 좋다. 누군가 딸을 납치한 거였어. 어떡해. 아내는 서둘러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동네를 쥐잡듯이 수색을 해서 마침내 범인을 딱 잡았어. 딸은 찾았고. 그런데 그 범인이 딸의 행방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는 거야. 범인의 악질이네. 결국 딸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어. 그 후 아내는 직접 딸을 찾아야겠다며 매일 밖을 돌아다녔어.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가 가득한 피투성이 맨발로 말이야. 그러다 극심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자 함께 목숨을 끊고 말았대. 에이, 끔찍하긴 한데 이건 그냥 범죄 사건 얘기잖아. 저주는 무슨 저주야. 잔뜩 기대하고 들었는데 소름이 확 돋는 그런 오싹함도 없고 살짝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은희가 표정을 굳히더니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딸 잃은 엄마 귀신이 눈앞에 나타나.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대요. 그 귀신이 내 딸 못 봤어요? 내 딸 못 봤어요? 하면서 말을 건네는데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대답하기. 한마디라도 대답했다간 그 귀신에게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게 이 괴담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받는 저주였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찝찝한 괴담이 다 있냐? 진짜. 너희 앞으로 진짜 밤길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에이 박은혜 장난이 과해. 진짜? 하지만 저와 친구들은 그런 저주가 대체 어딨냐며 그 말을 무시했죠. 다음 날 늦은 오후 도서부였던 저는 도서 정리를 위해서 혼자 학교 도서관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워? 불이 전부 꺼져 있는 도서관.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든 저는 얼른 책을 정리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경제학 800번째 배나리. 번째 배나리. 책장 너머로 누군가의 발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 발 크고 작은 상처들이 가득해서 여기저기 피가 떡져 있는 맨발인 거예요. 맨발? 저는 은희가 해준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괴담을 들으면 귀신이 나타나는 저주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란 저는 확인을 위해서 조용히 몸을 일으킨 후 책장 중간에 있는 책을 조심조심 뺐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의 상체가 책 사이로 보이는데 그냥 평범한 분홍색 원피스에 가디건 차림인 겁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사람이잖아. 무시하고 책 정리를 계속하려는 그때 잘 못 봤어요.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음산한 목소리. 내 딸 못 봤어요. 대답하지 마. 진짜 그 귀신이 찾아온 거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얼굴 쪽에 있는 책을 확 빼냈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괜히 그런 찝찝한 얘기를 들어서 그래. 다시 정신을 차린 채 저는 빠르게 도서 정리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10분, 20분, 30분. 아니 선생님이 오지 않자 잠시 눈을 붙이고 쉰다는 게 그만 엎드린 채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학생 일어나봐. 학생 일어나라니까.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더라고요. 다행이다. 얼마나 잔 건지 하며 일어서는 순간 그런데요. 전신 거울에 보이는 제 뒤에 있는 사람. 경비 아저씨가 아닌 거예요. 학생 일어나라니까. 아까 봤던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제 뒤에서 경비 아저씨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학생 일어나봐. 곧장 책상에 고개를 파묻었어요. 학생 일어나봐.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그 도서관 출입구를 향해서 막 달리는데 제 팔을 붙잡는 차가운 손. 학생 왜 그래? 그건 진짜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네 아저씨. 또 잘못 뽑은 거구나. 시간을 보니까 벌써 밤 11시였어요. 얼른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한 뒤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또 여자가 나타날까 봐 서둘러서 발걸음을 재촉했고 어느새 집까지 횡단보도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뒤에 바짝 붙어섰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여자라는 걸 직감했어요. 여기까지 절 쫓아서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초록불로 변하는 신호등.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학교, 학원, 놀이터 어딜 가든 저를 쫓아오는 여자 때문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무섭겠다. 그리고 한 달 후 몸이 좀 괜찮아져서 오랜만에 학원에 갔더니 애들이 또 불을 다 꺼놓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은희가 괴담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외동딸을 키우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뭐지? 반응이 좋았나 봐. 그 얘기하면 안 돼. 그 저주 진짜야. 너네도 다 듣지 마. 야. 왜 방해하는데? 비켜.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으면서 설득했어요. 그런데요, 제 얘기를 들은 은희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야, 그거 진짜라니까. 마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더니 너 진짜 봤어? 그 여자 진짜 본 거 맞아? 나 진짜 봤어. 그 여자 진짜 있었다니까. 그럼 이제 너한테 간 거네? 1년 전 은희는 누군가에게 우연히 이 괴담을 처음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와 똑같이 그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대요. 겁에 질린 은희는 저주를 풀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졌고 마침내 찾은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괴담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괴담을 들은 사람에게 그 저주가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는 여자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선 은희처럼 다른 사람에게 괴담을 퍼뜨리고 다녀야 하는 거였죠. 7년이 지난 얘기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여자를 보곤 합니다. 은희가 알려준 저주를 푸는 방법, 사실이 맞을까요? 제 사연이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부디 이 괴담이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 시작이야.